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금요일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언더스탠딩이 유익함을 추구하고 표방하고 그 한계에 도전하다 보니까 매우 착한 사람들, 소프트한 사람들, 재미있는 사람들로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1년에 몇 번은 저희도 아주 무서워집니다. 저희도 진지합니다. 오늘은 진지한 모드의 언더스탠딩을 오랜만에 보게 되실 거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예. 박상수 변호사님이 예. 그분이 이제 학교 폭력 피해자들 변호하시는 분인데 네. 학교 폭력 피해자들 중에는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기 또 어렵고 그렇다고 본인이 전학 가는 것도 부당하고 예. 그래서 피해자들끼리만 모여 있는 그 그런 학교가 예.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학교가 없어져 버렸다. 교육부에서 나가라고 했다. 안전진단 위험 등급이 나와서 나오긴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교육부가 뭐 좀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안이라고는 대안 같지도 않고 교육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하여튼 그 학교는 없어지고 일단 쫓겨난 상황이잖아요. 예. 현재. 그래서 학교로 돌아간 아이들도 있고 뭐 전학을 선택한 아이들도 있고 그럴 텐데 예. 그 문제가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교육부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저희가 궁금했고 그 당시에 박상수 변호사님은 그런 걸 당신들이 취재해야 되는 거다. 언론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평생 그냥 언론을 했기 때문에 언론이 좀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언론사들이 좀 취재를 해주기를 바랬습니다만 안 해줘서 결국 김상훈 기자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도 언더스탠딩의 멤버들 중에는 가장 기자다운 동병상련 김상훈 기자를 저희가 파견해서 취재를 해왔지 뭡니까. 그래서 도대체 교육부는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그 전후 맥락과 사정을 저희가 잠시 후에 전달해드릴 겁니다. 예. 예. 김상훈 기자님. 김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매우 날카롭고 강직하고 유능하지만 그 잘생긴 외모 때문에 항상 외모만 믿고 취재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받는 제가 지난 20년간 같은 오해를 받아가면서 힘들었던 고만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좀 더 취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웃는 건 여기까지. 네. 예. 앞에 지난주에 하여튼 얘기를 대충은 들었는데 네. 그래도 처음 이걸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동안? 네. 사실 뭐 이 프로가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가 가장 중요한데 예. 그래서 저희 채널에 나왔던 박상수 변호사가 3월달에 처음 나와서 했던 것도 한국은 그게 진짜 전혀 안 되고 있다. 전혀 안 되는데 분리도 안 되지만 가해자가 어떤 그 법의 맹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 처분 결과라고 하죠. 행정처분인 건데 학교 학폭위에서 나온 결과까지도 본인의 그 뭐랄까 과오에 상관없이 쭉 그 뭐 학교 폭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하고 그쵸. 뭐 항소하고 맞습니다. 행정소송 제기하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쵸. 분리가 안 돼. 누가 가해자인지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는 확정되기 전까지 맞습니다. 시간이 길게 걸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도적 맹점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즉시 분리라고 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예.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전혀 제도적으로 그게 되지 않으니 학교 폭력 가해자 가족협의회라고 하는 그 예. 단체에서 직접 학교를 만듭니다. 직접 학교를 만들어서 이게 2013년도에 그 학교가 개소를 하는데 그 학교 이름이 해맑음 센터예요. 그 해맑음 센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맞습니다. 학교.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는 같이 학교를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겠죠. 물론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게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금 섞여 있는 경우도 많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교가 공권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도 있고 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 나는 저 친구랑 같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실 전학을 가게 되면 왜 가해자가 가야지 피해자가 그렇죠. 오냐. 얼마 그게 억울하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가 해맑음 센터라고 이 해맑음 센터를 가게 되면 이제 피해자들만 모여 있기도 하고 예. 똑같이 그 원래 있던 학교에 적이 있으면서 그냥 여기서 수업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한 걸로 원래 맞습니다. 있던 학교로 졸업한 걸로 맞습니다. 다 학력 인정이 되니까. 그렇죠.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꽤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를
왔었는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맑음 센터가 있는 학교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학교가 1975년도에 지어졌으니까 한 48년쯤 됐나요? 네. 그렇죠. 한 48년쯤 됐죠. 오래됐기 때문에 위험한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난해 한 9월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해맑음 센터 쪽에서 교육부에게 대체 시설을 마련해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고 그 요구를 교육부가 받아서 대체 부지를 굉장히 찾아다녔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디랑 협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교육부와 해맑음 센터, 교육부에서는 일단 세 곳에 그 대한 부지를 대한 부지가 부지를 있다. 대한 부지를 먼저 제안을 했죠. 근데 그때 지난주에 박상수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오지에 있더라. 양평, 그 다음에 그 김천, 구미, 뭐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렇게 오지는 아니지만 거기 한참 들어가야 되는 산골이라서 예. 이 해맑음 센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월요일 날 아침에 등교를 시키고 거기서 이제 기숙을 하다가 금요일 저녁에 데리고 집에 가는 이제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선생님도 출퇴근해야 되니까요. 선생님도 출퇴근해야 되지만 일단은 학부모 같은 경우에도 1년 데려다 주고 360일 거기다 맡겨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 버스 타고 막 2시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 폐교에 애들을 그쪽으로 옮겨 놓으면 어떻게 학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던 와중에 저희 그 채널에 나와서 이제 그런 사정을 말씀을 해주셨고 예. 이제 그걸 듣고 경기도에서 우리가 그 저기 안산시에 대부도 가기 전에 선 무슨 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쓰지 않는 되게 큰 시설이 하나 있으니 그걸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연수원 같은 건가 맞습니다. 봐요. 예. 그렇죠. 제안을 했고 제안을 해서 그럼 교육부랑 경기도청이랑 협의를 하다가 네. 협의를 하는 와중에 협의가 잘 안 됐어요. 이것도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예. 그런 와중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안전진단 2등급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 2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할 때 그 2등급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A, B, A, B, C, D, E 할 때 2등급이에요. 아, 최하 최하위. 금방 무너질지 모르니 빨리 탈출해. 맞습니다. 인 거예요? 그 2등급이 나오면 바로 사용 제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등급이 그건 나오는 법이다. 법상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교육부가 본인들이 그 5월 11일경 슬라이드를 잠깐 예.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타임라인을 그려온 건데 이 5월 11일 날 교육부가 인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 5월 10일, 12일, 뭐 12일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서 이 시점을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뭘 인지했다는 거예요? 안전진단 2등급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아, 하는 사실을 네. 인지를 했습니다. 예. 그 해맑음 센터가 있는 시설은 대전교육청 예. 관리 시설이기 때문에 대전교육청에서 그 안전진단을 맡겼고 그 안전진단의 결과가 곧 2등급, 나올 텐데. 곧 나올 텐데 2등급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된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해서 보고를 받았고 네. 예.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16일 날 예. 이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 결과를 들고 그 학가협이라고 하죠. 해맑음 센터에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있는 단체 네. 학가협에 가서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하시라라고 음. 얘기를 하고 그 바로 다음 날 음. 그 바로 다음 날 17일이죠. 네. 17일까지 17일 그렇죠. 다음 날은 아니, 17일입니다. 17일 날 16에다 1을 더하면 17이거든요. 통보를 하는 겁니다. 네. 통보를 해서 안전진단 2등급이 나왔으니까 예. 이제 바로 나가시라. 음. 17일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통보를 하니까 이제 갑자기 그 뭐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학부모도 그렇고 하루 만에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해서 19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해서 19일날 다 퇴거를 하죠. 그게 지난주 맞습니다.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의 사건인데 그래서 예. 그래서 아니 그날 박상수 변호사님이 언더스탠딩에 출연해서 네. 오늘 다 쫓겨났습니다. 진짜 억울하다.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그 전에도 건물이 굉장히 낡았었다면서요. 네. 굉장히 낡고 그래서 좀 이거 부지를 새로운 건물을 빨리 구해야 된다는 건 대체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2등급이 나오면 바로 쫓겨나야 된다면서요. 네. 바로 건물을 비워줘야 되는 상태긴 한데 교육부는 이 관할을 하는 데가 교육부인데 교육부는 쫓겨나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몰랐습니까? 아니면 계속 좀 낡긴 낡았지만 우리 아파트도 한 50년 됐어. 뭐 좀 버텼어도 됐을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도 2등급이 나올 줄은 진짜 몰랐어. 인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알 수 있었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이른바 네. 그러다가 그냥 건물이 2등급이 나오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게 봐야 돼요?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사실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충분하게 제가 이렇게 전달을 드리면 아마 듣는 분들은 사실이 뭔지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교육부 설명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교육부는 불가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불가피한 겁니까? 그러니까 17일 날 우리가 그 나가라고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드렸던 새마을금 센터라고 하는 시설의 관할권은 대전교육청에 있고 예. 대전교육청에서 안전진단을 맡겼는지도 그 다음에 22일이라고 하는 기한까지 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일정을 자체를 몰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라고 어떻게 2등급이 나올지 알았겠냐. 근데 그보다 앞서 11일 날 언지를 받았다면서요. 2등급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그거는 그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11일 날 인지를 하고 그 다음 주 그 11일이 아마 목요일일 거예요. 목요일 날 인지를 하고 내부 협의를 해서 월요일 날 가서 학과협 관계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11일 이전에 우리가 2등급이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냐. 그리고 2등급이 나오면 사실 법적으로 바로 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5월 11일이 목요일 맞습니다. 그렇죠. 목요일 날 인지를 하고 학과협을 만나려면 다음 날은 금요일이니까 뭐 못 만났다고 치면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쉬고 영업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16일 날 간 거죠. 15일은 월요일인데 왜 15일 날 갔습니다. 그러면. 15일이 월요일이에요? 15일 날 가서 만났고 네. 그리고 16일 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한 거죠. 17일까지 비워라. 아니 그니까 그건 알겠어요. 네. 근데 그러면 안전진단을 신청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거는 건물이 위험하니까 안전진단을 신청한 곳은 네. 대전교육청입니까? 맞습니다. 대전교육청이 신청했다는 사실을 교육부가 아예 몰랐다? 근데 교육부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대전교육청에 또 물어봤습니다. 네. 대전교육청에 통화를 했는데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2013년에 그 해맑음 센터가 문을 엽니다. 예. 근데 말씀드렸지만 예. 그 2013년도만 때도 이 건물이 되게 잘못 지어졌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요. 예. 교사동을 보면 원래 건물이라고 하는 게 대들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대들보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들보가 하중을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하중을 견디는 그 구조 자체가 조금 부실한 건물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그때 해맑은 센터가 개소를 했고 그런 와중에 2022년 9월 지난해 9월이죠. 그때 당시에 해맑은 센터 선생님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대전교육청에. 건물이 좀 무너질 것 이상하다. 같다. 이게 기숙사동이 어. 건물이 기울어졌다. 어. 이거 위험한 것 같다. 예. 그래서 대전교육청에서 이제 전문가를 데리고 갑니다. 예. 데리고 가서 봤더니 실제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전문가가 보고 그걸 점검이라고 하는데 육안으로 보고 안전등급 2등급을 때려요. E, A, B, C, D, D등급, D등급. D등급. 예. D등급을 때리는데 보통 육안으로 그 안전 점검을 할 때 육안으로 등급을 때리는 경우에 D등급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A등급, B등급, C등급 정도. D등급 정도면 이거 진짜 좀 이상하다. 눈으로 봐도 진짜 이상하다. 맞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구조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D등급인 거예요. 예. 사실은 2인데 나갔는데 2가 바로 나오면 바로 나가야 나가야 되니까. 되니까 일단 내 눈으로 봤을 땐 제일 위험해. 그런데요. 예. 그러면 매우 위험한 상태였네요. 이미 저때. 그렇죠. 예. 그게 9월 무렵인 건데 그래서 대전교육청에서 계속 교육부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건물이다. 네. 유관 점검으로 D등급이 나왔다고 하는 곧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예. 우리 빨리 안전 진단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 안전이라고 하는 게 유관으로 점검하는 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정밀 안전 점검이라는 게 또 있고 예. 그리고 마지막 단에 정밀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유관으로만 봤다고 했잖아요.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직접 건물의 시료 이런 것들을 다 채취해봐야 실제로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뭐 예를 들면 보수해야 되면 보수를 하거나 이게 아니면 사용 제한을 하거나 이런 식의 결론이 나는 건데 그래서 빨리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교육청이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 학생들이 이사 갈 곳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가는데 예를 들면 안전 진단을 실시를 해서 2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미뤄졌던 거죠. 정밀 진단을. 정밀 진단이. 그래서 대전교육청 입장에서 지난해 말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계속 미뤄지다가 지난해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결국 기다리다가 정밀 안전진단 용역 발주를 해요.
저건 대전 교육청이. 대전교육청이. 예. 정밀 안 사실은 저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대전교육청 그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2등급이 나오면 갈 데가 없어지니까 맞습니다. 갈 곳부터 찾아놓고 점검하자는 생각에 갈 곳을 찾고 있었다. 그렇죠. 약 한 5개월 동안. 그 5개월. 알겠습니다. 뭐 일단 안전과 알겠습니다. 관련된 겁니다만 당장 갈 곳이 없다 하니 근데 그때까지도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았죠. 대전 교육청이 찾아야 되는 겁니까? 교육부가. 그럼 교육부도 저거 찾는 과정에서 저거 문제 있다는 걸 알았네요. 저희 추정은 그러하죠. 교육부는 몰랐다라고 네, 주장을 몰랐을 하지만 수가 몰랐을 수가 없네요. 없는 왜 게 빨리 그걸 찾아야 되는데요라고 하니까 아이 2등급 나왔다니까요. 2등급이에요 사실상. 라고 그런 했을 얘기 거 했겠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된다. 우리는 빨리.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부지를 그래서 찾아. 빨리빨리 부지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빨리 옮길 때를 찾았어야 되는 건데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 우린 세 곳이나 이미 제안을 해놨고 학과협에 있는 그 관계자들이 학과협에서 받지 않는 거 우리가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해서 일단 옮겨놓고 우리가 더 좋은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겠다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기다리다가 시간을 보낸 그렇죠. 거예요. 2월 23일 날 일단 안전진단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진단 용역 발주가 되면 정확히 계약서상 60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와야 돼요. 네. 그러면 데드라인이 아주 정해진 거네요. 아주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미 용역 발주할 때부터 5월 22일까지는 무조건 나온다. 결과가 결과가 무조건 나온다. 그럼 영업 발주 들어갔을 시점에도 후보지 3개 네. 즉 그 피해자 학생들은 너무 멀고 외져서 못 가요라고 하는 그 대안 3곳은 알려졌던 거예요? 통보가 됐던 겁니까? 일단은 그거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네. 지난해 9월에 육안으로 안전진단 D등급 나왔을 때부터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교육부도 인지가 인지를 됐고, 하고 대전교육청도 인지를 하고 한명센터도 인지를 했죠. 그래서 찾아온 게 3곳. 근데 학과협 그 학부모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더 좋은 곳을 찾아달라고 하던 와중에 그때 당시에 올해 초쯤에 한번 이주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국회에서 서울에 폐교 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쪽으로 추진을 해보겠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찾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게 올해 2월이었어요? 올해 제 기억으로는 3월쯤이었던 것 이주호 장관이 그 발언을 했던 게 그러면 안전진단은 들어가서 정밀진단하고 있었고 이주호 그렇죠. 장관은 찾겠다고 했고 그렇죠. 찾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찾을 거라고 생각했을 기다렸겠네요. 어. 예. 찾을 그렇죠. 거라고 어쨌든 생각하고.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겠죠. 당연히 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찌 됐든 데드라인은 정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월 22일. 그래서 이 어쨌든 5월 22일 안에 어디든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서울에서는 서울교육청이 반대를 해서 안 됐죠. 그다음에 그 와중에 경기도청에서 먼저 해맑은센터에 연락이 왔지만 교육부랑 협의하는 과정 중에 안 됐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찾지 못한 겁니다. 찾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나가야 되잖아요. 예.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별 수 없이 나가라고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교육부의 안 설명이다. 찾아졌다.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지난 한 3개월 동안 서울을 비롯해서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네. 못 찾았고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연수원이라고 하는 것도 경기도랑 논의를 해봤는데 네. 거기도 협의가 안 됐다. 그것도 제가 얘기를 조금 들어봤는데 물론 경기도청이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그 부지가 어디 있냐면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쯤에 있어요. 여기에 뭐 경기도 평생대학원 뭐 이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단원구 안산시 단원구에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뭐 양평, 구미, 김천보다는 훨씬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도에서 본인들이 직접 제안을 한 거고 그래서 교육부랑 협의를 하는 와중에 교육부의 설명은 뭐냐면 경기도랑 협의를 하러 들어갔더니 이 먼저 제안을 했던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이 시설이 놀고 있으니 이 시설을 뭐 해맑음센터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먼저 연락을 해왔던 건데 그 부서 말고 이제 재산 관리하는 부서, 네네.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 그래서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재산 관리 부서는 뭐냐면 우리가 뭐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 원칙적인 얘기만 했던 거다. 왜냐하면 이 도유지라고 하는 게 네. 사실상 원칙은 도의 정책적인 목표에 맞게끔 활용이 돼야 되는 건데 해맑음 센터는 도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죠. 도의 정책의 목표는 아니고 교육부 관할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협의를 하면 풀 수는 있었겠죠. 근데 다만 그런 원칙적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이 해맑음 센터로 활용을 하려면 부지를 사가라. 근데 도유지를 사가면 사실 뭐 그렇게 비싸게 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예. 어쨌든 부지는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래서 그 도유지를 사가서 사업을 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부에서 한 얘기가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고 봤더니 경기도에서
부지를 사가라고 한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거 그냥 사가서 하십시오 하는데 결국에는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래서 협상은 사실상 무산이 됐고 갈 곳은 없어진 거죠. 그 와중에 안전진단 2등급이 나왔는데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 혹시 그 건물 원래 있었던 건물 사진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교사동이에요. 이게 원래 있었던 해맑음센터. 교사동이라는 건 교사가 있는 동입니까? 원래는 그냥 그 수업하는 교실만 있는 동인 거죠. 교실동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1층 건물이네요. 1층 건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툭 튀어나와 있는 네모난 건물 있잖아요. 예. 이게 기숙사동입니다. 네. 이게 기숙사동인데 이게 2013년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외부 이런 것들은 그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지난해 9월에 이 건물이 기울어지니까 가서 D등급이다 하고 그래서 여기 있던 그 학생들을 몇 명은 내보내고 근데 내보낼 수 없는 그 학생들만 이 교사동으로 옮겨서 네. 이 교실에 숙소로 만들었다 숙소로 이거죠? 만든 거죠. 예. 그래서 7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7명은 어쨌든 새로운 부지가 생기면 하다가. 그렇죠. 새로운 부지가 생기면 거기 옮겨갈 생각을 하고 여기서 지내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데드라인 5월 22일까지 나오는 거는 다 알려져 있고 학생들은 몰랐겠지만 어쨌든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 전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찾은 거죠. 그리고 2등급이 딱 나왔고 저 2등급은 그럼 1층짜리 교사동에도 2등급이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저기도 위험하다? 세상에. 네, 여기가 2등급이 나온 거예요. 저것도 저기 뭐 위험한 그래서 뭐가 있을까? 보시면 이 시설물의 상태 그래서 A 등 예. 안전등급이 A, B, C, D, E가 있습니다. 음. 이 등급을 이렇게 매기는데 안전 진단으로 2등급이 나오면 이게 확정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된다. 아니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2등급이 나오면 나와야 되는 거는 뭐 위험하니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잠깐 찾아봐도 전국에 방치된 폐교가 300곳이 넘는다는데 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서울에도 폐교학교 4개, 부산은 48개, 대구는 37개 등등등 도시마다 폐교가 넘쳐나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있다는데 잠깐 국정감사 분위기가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질의하세요. 근데 그거를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실 그래서 학과협에 계시는 우리 학폭 피해자 학생들의 부모들도 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를 들면 갈 곳이 정말 이 세 곳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폐교가 이렇게 많은데 왜 3개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겁니까? 혹시 물어봤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어요. 에이 그런 거 물어봤어야죠. 그런 거. 지금 뭐 하시? 뭐한 겁니까 주제를? 전화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진짜 몰랐다고 하면 사실 이게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도 뭐 세게 얘기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교육부 시설 관리하는 제 취재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예. 학교 시설이라고 하는 게 안전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관련 법도 있고 보통 일반 건물들은 뭐 세계법으로 이렇게 그 안전 관리를 하는데 네. 학교 시설은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학교 시설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에듀빌이라고 하는 시스템인 건데 네. 이 학교 시설들의 안전을 다 관리하는 그 시설 안전이 또 따로 있어요. 예. 여기에 교육부가 다 보고를 받는단 말이죠. D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육안으로 봐서 D등급이라고 하면 눈으로 봤을 때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건 안전 진단을 가게 되면 그냥 기본 빵 D 그다음에 2등급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미 그 육안으로 봤던 점검에서 D등급이 나왔는데 이게 2등급이 나올 수 없었다. 우리는 몰랐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될까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 참 정말 진짜. 결국 그러니까 윗분들이 팔 걷어붙이고 찾았으면 찾을 수도 있고 어디서 갖고 그럼요. 왔으면 갖고 왔을 수도 있고 그럼요. 저도 그렇게 대안을 생각합니다. 만들었으면 만들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런 거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실무자들끼리 이거 고민이네 걱정이네 하다가 5시 되면 퇴근하고 고민이네 걱정이네 하다가 주말 되면 주말엔 일 안 하면 안 해야죠. 맞죠? 그러다가 그냥 시간 간 거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처음에 문제 제기한 게 D등급 육안으로 봤을 때 D등급이 나오는 게 한 몇 개월 전이잖아요. 한참 전이 한참 거의 1년 전인데. 가까이 전입니다. 그럼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때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러면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 일을 한 담당자가 데드라인을 안 챙기고 그냥
그냥 한 일이네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튼 교육부 말은 우리는 몰랐다. 뭘 모르긴 모릅니까? 그래서 모르는 게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안 기자 갈래요, 국회? 내가 하고 있을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몰랐을 수 있다고 쳐요. 예. 몰랐을 수 있다고 치는데 이제 그러면 어찌 됐든지 간에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우리가 잠깐 뭐 몰랐는데 2등급이 딱 이렇게 나왔다. 일단 사정이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설득을 하고 우리가 예. 지금은 대체 시절이 이것밖에 없으니 일단 여기 가놓고 우리가 대체를 마련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좀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보도 자료 내용 설명 자료예요. 이제 네.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니까 네. 여기에 시점이 정확히 언제 인지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부 검사 기관이 이런 결과를 5월 16일 교육청에 보고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연락받고 이제 15일 날 이제 협의회를 긴급 협의를 했는데 개최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대체 지원 기관을 이제 해맑음 센터 쪽에 제안을 한 거예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아니라. 그래서 해맑음 센터에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어디를 갈지 당신들이 알아보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달라. 당신들이 그게 알아보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육부가 있고 해맑음 센터가 있고 예. 피학생이 있고 피학생과 학부모가 있잖아요. 예. 그럼 교육부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학생과 학부모, 학과협에게 가서 예.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정이 이러저러저러 합니다. 굉장히 죄송하지만 어찌됐든 이 시설에 일단 가 계시다가 우리가 대체 부지를 마련하면 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대안 설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고 해맑음 센터 중간에 있잖아요. 예.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예. 해맑음 센터에 통보를 한 거예요. 이 학생들은 어떠한 시설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정형 위센터, 그다음에 뭐 무슨 위스쿨 이런 곳을 갈 수 있는데 거긴 시설이 아니고 방과 후에만 가는 그런 센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예. 그쵸. 이게 가정형 위센터는 숙식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기숙사식이긴 한데 되게 작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게 어떤 시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형 위센터라고 해서 그때 박상수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런 곳에 피해자가 어떻게 간다고 하겠냐. 그래서 실제로 피해 학생이 끝날 때 거기서 퇴거할 때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에 나보고 가해자 있는 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니 나는 세상에게서 다시 한번 버림을 받은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는데 근데 교육부에서 하는 말은 가정형 위센터는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정 가정형 위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없다. 피해자만 모아놓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거죠. 부모들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뭔지도 설명을 안 해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터가 어디에 있는 게 여기 있는데 해맑음 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선택해서 그 선택한 것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만 한 겁니다. 교육부에서 그렇죠. 하여튼 나가라. 하여튼 너희는 나가고 그쵸. 선택지는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로 가시든지 그렇죠. 마시든지 맞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후사정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한 것밖에 안 되지만 나가라고 하는 것도 여기 선택지가 있으니 적어서 내세요라고 듣고 나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냥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네요. 교육부 입장에서. 왜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을까요? 생겼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럼 해맑음 센터에는 교사들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 예,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도 교육부 조직 아닙니까?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예산은 지원해주지만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교육부 담당 공무원은 그래서 아니고 저도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은데 그게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교육 공무원이겠으나 하는 거라면 교육부가 알아서 옮기고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겠지. 살짝 애매한 거죠. 그쪽이 자치적으로 해야 될 거라면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교육부에서 또 달라고 하고 뭐 언제까지 왜 이거 2등급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둘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예요. 물론 교육부가 빨리빨리 해줬으면 되는데 안 해주면 가서 해달라. 왜 오늘은 안 해주고 내일은 왜 안 해주냐 하는 그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뭐 그걸 안 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답답하네요. 하여튼 누군가는 뭐 챙겼어야죠. 하여튼 결국은 그런 교육부는 약간 뭉개고 있었다. 이게 결론입니까? 뭉개고 있은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된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학생들이 있고 학생들이 그 딱 데드라인에 맞춰서는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이전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이래저래 설명을 해서 수습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대책은 저는 마련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협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협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폐교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처럼 안 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교육부 입장에서도. 근데 그거야 교육부가 알아서 처리했을 문제인데 네. 저는 이 문제를 교육부가 직접 그쪽에다 하지 않고 그냥 센터에다가 하라고 한다는 건 이 해맑음 센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센터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민간 사기업도 아니고 그 사기업이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육부가 관리하는 교육부 산하의 뭐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애매한 상태였던 게 저쪽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쪽은 이쪽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닌가. 물론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 교육부 같은 경우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건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라고는 하지만 예. 교육부 차원에서 해맑음 센터는 지금 대안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부가 예산 지원을 해주지만 자치적으로 예. 학교 폭력 가해자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이 피해 학생들이 모이는 시설을 권역별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제가 뭐 구체적인 예산이 있냐라고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튼 이런 와중에 오늘 또 이주호 장관이 학생들이 이미 다 떠나간 해맑은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네? 지금 가서 아마 뭐 만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3시쯤이었으니까 제가 기사를 뭐 방송 전에 찾아봤더니 별다른 얘기는 하진 않았더라고요. 남아있는 학생들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선생님들만 계시죠. 선생님들만 있는. 선생님들만 있는 학교에. 그러니까 저는 거기 지금 얼른 모르겠습니다. 곧 방학이기는 하나 예. 빨리 보수하든가 아니면 운동장에 그 컨테이너 박스로 가건물이라도 얼른 만들어서 수업을 좀 하면서 고치든가 선생님들이 저 주변에 사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다 자기 집에서 사시는 것도 아닐 거고 전세 월세 기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안산으로 옮기든 양평으로 옮기든 서울로 옮기든 또 선생님을 구해야 그 되는데. 선생님들이 다시 와야지. 그 어디서 갑자기 구하겠어요? 선생님 구하는 건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다 와야 되는데 이미 거기에 자리 잡았으면 거기서 시설을 보수해서 얼른 하는 게. 그래서 진짜 정말 다행인 게 제가 오늘 또 그 학과협 쪽이랑 통화를 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예.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최근에 연락이 두 곳에서 왔대요. 네. 우리가 그 대체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협의를 해보기는 해봐야 돼요. 그 위치가 공주랑 세종이에요. 어디하고 어디요? 공주하고 세종. 그러니까 대전에 바로 세종.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폐교가 있대요? 폐교가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어쨌든 대체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연락을 두 곳에서 받았고 협의를 해보고 괜찮으면 글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잘 되면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수는 그래, 있는 대학교 상황이 빈건물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처에. 아 많다니까요. 꼭 폐교가 지금.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지자체들도 그런 시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되고 나니까 막 쏟아지는 게 더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찾았더라도 아니 좀 그러니까 찾았으면 그게 없었을 되는 리가 없었을 리가 건데. 없고 분명히 노는 데는 많은데 학생들 연합문명 그거 할 때가 우리나라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제일 좀 안타깝고 그랬던 부분이 이런 건데 예. 이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예. 이 일을 다뤄야 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다루게 되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근데 이번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많은 얘기를 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죠. 네. GS 포스코 건설 뭐하냐 모듈러 주택 좋다는데 그래 거기에 모듈러 주택 좀 모델하우스 해줘라 좀. 제가 보니까 모듈러 주택은 이틀이면 만드네. 이틀이면 착착착 세워가지고. 아니, 그래서 사실 해주세요, 좀. 안전을 위한 대안을 찾으려고 치면 뭐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운동장에 모듈러 주택 지어놓고 네. 일단은 거기서 수업을 하든 어떻게든 하고 그리고 또 원래 있던 학교 건물은 그 사이에 보수하고. 다시 보수하든 다시 짓든. 그래. 그냥 좀. 그게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게 그 긴 몇 개월 6개월이 넘는 9개월인가요? 9개월이죠.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시골에 어디 세 군데만 그게 있고. 대체부지 찾는 공무원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뭐 모듈러 주택을 짓든 뭘 하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떠난 거 그럼 그게 위로 올라가서 자꾸 윗사람이 그럼 예산이 더 남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제 해야 되는데. 교육부 예산이 남아돕니다 요즘.
그런데 이제 교육청 예산이 남아돕니다. 이거 교육청 큰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교육청 예산이 뭉개진 거죠. 어딘가에서. 어딘가에서 저도 어딘가에서 뭉개졌다라고 판단이 뭉개지고 들어요. 아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그 데드라인 못 챙긴 거죠. 아, 네. 참. 자 채팅창에서는 야 이거 이런 거 언더스탠딩에서 다뤄서 될 일이냐 MBC 100분 토론으로 가야지라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네. 100분 토론에서도 좀 100분 토론 다뤄주십시오. 사소한 문제들은 다 100분 토론으로 하시고 네. 거기서 다뤄서 안 해결되는 것만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그나마 세종시 뭐 이런 데서 연락이 왔다니까 조금 다행이네요. 지난주에 박상수 변호사님 나와서 그래도 열변을 토하신 게 조금 영향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잘 되길 진짜 별거 아닌데 그렇죠. 그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임시로 쓸 수 있는데 좀 쓰자는 건데 말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여전히. 그래도 아무튼 충분치 않아. 제가 보기에 오늘 취재가 취재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교육부의 생각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봐도 예. 거기에 답변은 정해져 있고 이제 그러면 상대방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거라 네. 방법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교육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왜 안 되나 되는 건데 내가 해보니까 딱 되더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언더스탠딩 같은 거 해서는 세상이 안 바뀔 것 같죠? 뭐 내년 총선 언제죠? 4월. 4월. 네. 4월. 어느 당 어느 쪽? 뭐 지금 뭐 지역구 갖기는 좀 어렵고 네. 비례대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당이 어디예요? 뭘 마음에 내가 소개시켜줄게. 듭니다.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김상훈 기자. 네.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예, 1분만 쉬었다가 다른 네.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예. 이왕 취재한 김에 취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댓글창에 이거 좀 취재 좀 해줘라.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김상훈 기자 옆구리 찔러서 맞아요. 이것도 좀 취재 좀 더 해달라고. 예, 여기다 하면 막 날아가니까 저희 그 댓글창에 언더스탠딩 그 편집본에 올라간 올려주시면 거기에 댓글 언더스탠딩 키워서 이런 데다 써먹는 겁니다, 여러분. 네. 네. 조금 더 추가로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까요? 예.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